중국에서 온 놈이 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상륙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자 뭐 천조국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죠. 트럼프 형님도 뭐 처음에는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쫄지마 이러다가 확진자 수가 3월 들어가지고 급증을 하니까 야 이제는 이거 큰일 났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3355 절대 모여다니지 말아라. 이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앞장서서 쇼핑몰부터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줄줄이 셧다운을 하면서 이 경제활동이 뭐 그냥 일시적으로 이 완전히 스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여파가 경제지표로서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충격적인 경제지표, 실업자가 폭증을 한다. 그럼 뭐 지금 실업자가 이렇게 속출하는데 뭐라고? 지금 이 시국에 주식을 사라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딱 한마디만 하고 시작을 하자면 이 깍시 채널은 저 나름대로는 정말 이 객관적으로 지표와 숫자에 근거하여 경제 이야기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섞여있지 않다는 점 한번 참조해 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정보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아니 엊그제 3월 26일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주당 이 320만 건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궁금하죠. 이 지표만 보면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그냥 증가한 수준이 아니라 폭증이죠, 폭증. 아니 그런데 이거 발표되고도 엊그제 미국 주식시장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실업자 앞으로 더 발생해도 경제에 크게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일주일 만에 이 300만 명 폭증했다는 것은 미국의 이 고용 쇼크를 현실화시키는 법이고, 이 고용 쇼크가 현실화되면 이 4월 초에 발표되는 이 3월의 실업률이 2월에는 고작 이 3.5%였던 게 이 무려 한 3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금융위기급을 넘어서 대공황 수준의 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미국 전체의 3분의 1이 경제활동이 셧다운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일별 확진자 수가 15,000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동안 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댓글 보니까 미국의 현지 상황 적어주신 분이 있던데, 혹시나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현지 상황을 댓글로 상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야 뭐 방구석에서 이 지표 같은 거 찍찍거리면서 예측만 할 줄 알았지, 현지의 이 리얼 시장 상황은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도 좀 궁금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급격화된 고용 악화는 결국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어 미국 경제의 한 축인 이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이는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거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금융위기 당시처럼 60만 건만 넘어도 경기 침체로 분류되고 경제가 역성장을 하는데, 지금의 이 320만 건 수준은 그냥 고작 이 한 달이란 시간 안에 이 대공황 수준으로 다이렉트 직행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게 상당한 폭의 악재임은 분명한데, 그래서 역사적인 수준으로 기록할 것은 분명한데, 항상 최악은 또 최고의 매수 시점인 법이기 때문에 과거 이런 시기처럼 주식시장이 이미 모든 악재를 다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중국에서 온 놈이 진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제가 매일같이 뭐 제 채널의 커뮤니티의 공지사항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확진자 수를
이 도표로 해가지고 뭐 간혹 가다가 하루 빼먹고 좀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자주 올려드리는 것도 지금은 뭐 경제 분석이나 전망보다도 이 가장 확실한 지표,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좀 효과적으로 생각돼서 그런 거고요. 뭐 아무튼 이 지표를 좀 보시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폭증을 한 후 대략 20일 정도 이후에 이 피크점에 이렇게 도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만약에 이탈리아를 경로를 좀 따라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음 주 이 4월 초에는 미국도 확진자 수 증가폭의 이 변곡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냥 뭐 과거 사례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뭐 그래서 예측대로 다음 주에 이 피크점을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둔화해 준다면 그때는 이 시장의 태도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 평소에 금융 투자에 1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 적금을 깨가지고 투자할 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지만 항상 시장에 대한 의견은 다 다양하죠. 누구는 상승한다, 누구는 하락한다, 누구는 망한다, 누구는 풀베팅 해라. 또 누구는 뭐 코스피 지금 1400인데 앞으로 이 코스피 1000에 간다고 인버스에 풀베팅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 생각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방과 하방을 보는 시각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뭐 변동폭이 크고 교란이 크겠지만 이런 지표들이 피크점을 이렇게 찍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기울기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물론 이탈리아가 이 시기가 좀 정점인 줄 알았는데 이 살짝 헤이크 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폭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 증시 폭락의 또 하나의 원인 중 하나가 유가가 폭락한 원인인데 아직까지 이 불안정한 요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항상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이 뭐라도 한마디 하던가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하네요. 아무튼 트럼프 형님 일단 당장에 중국에서 온 놈을 잡는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으니 일단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돈의 움직임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정점의 끝이라면 그것을 저점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이 회복 국면에 이렇게 베팅을 하는 법이고요. 항상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인다는 점. 아니 그런데 그런 거 나는 모르겠고요. 그냥 다 회복하고 깔끔하게 이 확진자 수가 다 줄어들고 그냥 내년에 주식할래요. 그거는 뭐 그냥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고요. 그때 가면 이 지수는 이미 전고점을 다 회복해서 움직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산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진정이 된다면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고용도 뭐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연준 의장 파월은 3월 26일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에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 지금은요 이 전통적인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침체일 수도 있지만 뭐 끝까지 침체라고는 안 하네요.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금 공급 관련해서는 나는 그냥 이 달러 그냥 무제한 찍어 드릴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바이러스는 뭐 일단 통제는 될 것인데 뭐 파월도 이거는 예측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곧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모르겠고 바이러스만 완화되면 경제가 수직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파월 형님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면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 뭐 3월 한 달에만 이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그리고 플러스로 뭐 회사채 매입까지 해버리는 연준을 보면 이 결정해버리는 이 신속함은 일단은 뭐 믿음이 좀 갑니다. 참고로 저는 이 3월 한 달이 정말 좀 1년처럼 느껴졌어요. 뭐 3월 한 달은 구독자분들도 정말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 당시와 이 실업 청구 건수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렇게 지속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태를 띠면서 하락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2008년에는 이 상당히 거의 1년이란 시간 동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아주 꾸준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불과 일주일 7일 만에 이 300만 건이 증가하면서 그냥 완전 다이렉트로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도 아주 천천히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아주 천천히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중국에서 온nom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경제활동이 그냥 아주 잠시 일시적으로 스톱된 형상? 문제의 원인이 이 중국놈이긴 하지만 중국놈 때문에 이 경제가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스톱이 된 게 결국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 현상이 중국과 이 스톱인 놈이 문제인 것을 보면, 중국 놈이 조금만 진정만 되면 저는 이 경기의 회복 속도가 과거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아주 급속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 시기를 예단하기도 어렵고, 확산세가 미국에서 남미로 가고 또 알래스카로 가고 다양하게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중국 놈이 글로벌하게 아주 쏙쏙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둘 중에 이렇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포착이 된다면 이 주가의 반등폭도 상당히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피와도 다를 게 없죠. 결국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언제 피크를 찍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보면 피크를 찍었던 시점에 이 돈의 흐름은 아주 급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급하고 이 선제적으로 이 최악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법이고요. 그럼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까요? 이 최악을 안다면 결국 저점을 아는 법인데, 적어도 저는 이 3월이 피크이길 바라지만 이 4월이라고 한들 이런 불안한 요소가 이미 저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달러 이야기하면 이 워낙에 달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달러를 사고 팔고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 폰으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넘겨보다가 일부 채널에 이 썸네일을 보니까 여기에 이 $1가 10,000원 간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는데 영상을 다시 보니까 $1 10,000원 간다는 소리가 맞더라고요. $1 환율이 10,000원이라 여기는 재테크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트레이딩 관점이나 장기 보유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정도 선에서 매수해가지고 한 요 정도 선에서 단타로 먹고 빠지는 게 크게 메리트가 있나 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많고 그 많은 금융자산 중에 하필 지금이 미국이 이 무제한 이 QE를 진행하는 마당에 한국도 양적 완화를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달러를 이렇게 헬리콥터로 뿌려대는 그 머니랑은 그 규모가 다르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2008년, 2009년 흐름을 보면 이렇게 $1와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아주 동일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결국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간다. 이번에 이 실업 청구 건수가 역사상 고점을 기록한 모습인데, 만약에 이 찍고 둔화된다면 $1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 반면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폭증한다면 $1도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재차 환율이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해준다면 이 시기는 다시금 이 주식을 매수하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밥상을 한번 좀 차려보겠습니다.
이 뭐를 골라 드실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요. 1번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미국이 다음 주부터 일별 확진자 수가 좀 둔화되고, 그래서 4월부터는 이 둔화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이어서 이탈리아도 둔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 3월에 미국 경제 지표가 이 최악을 찍고, 이 4월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실업률 회복이 되고 고용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면 이 달러는 약세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위험자산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원자재는 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반면에 이번의 시나리오처럼 야 일본 놈 니 제정신이냐? 지금 뉴스 너 안 보냐? 4월에도 확진자 수 증가율은 지속 올라갈 거고 지금 뉴스나 인터넷을 봐라. 3월 미국 경제는 최악이지만 4월에는 더 최악일 거야. 그리고 산유국들이 지금 원유를 증산 이행하면 이 유가는 더 떨어질 건데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는 재차 강세가 되고 위험자산은 소폭 다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또 보이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번보다 1번처럼 흘러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길 바라고요. 3월 한 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3월 이 마음고생, 이 심적 고생 그냥 다들 폭삭 늙은 한 달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금융시장에 내가 발을 들인 이상 안 할 거면 몰라도 앞으로 더한 일도 비일비재할지 모릅니다. 결국 이 재테크 투자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찰하고 해야 그나마 이 승률을 높이는 거라 생각되고요.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마저도 결국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공포 국면은 완화되고, 반면에 이 경기 부양의 효과는 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고용지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최악의 시점을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언제가 이 최악의 피크를 찍을까, 언제가 이 최악이 될까, 언제가 이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낄까, 언제가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댈까, 이 시기가 언제일지를 예측하는 게, 그리고 이 시기가 결국 이 피크점이 이 금융시장의 저점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